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리뷰 한번 해볼게요. 굿모닝 투자의 아침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새벽 6시에 전화 연결한 방송이고요. 자, 일단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멘트 해볼게요. 지난주 미증시는 한마디로 모든 악재 자체를 그냥 완전히 호재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장 시작하면서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를 같이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고용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이 세게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몇 개월 전으로 생각하면 이제 악재예요. 고용보고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막 악재성 요인으로 지수를 밀어버리는 요인인데 불과 한 6, 7개월 만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같이 협의하고 있는 부양책 합의가 빨리 되겠네? 이걸 타결하려고 난리치겠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끔찍한 고용보고서를 확인했으니까 어서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하원 의장 그 낸시 페로시 의장 같은 경우도 이 부진한 고용보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양책 합의를 더 서두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추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증가했죠, 미국에서. 그리고 사망자도 증가했는데 이게 보면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고용보고서가 이제 부진하게 나오고 확진자 증가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게 지수를 급락시켜버리는 이제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게 한 6, 7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 사망자가 증가했어? 확진자가 증가했어? 그러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양책 합의를 빨리 해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처리해야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경제 분석을 하고 이제 시장 분석, 주식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똑같은 귀걸이,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귀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귀에 거냐 코에 거냐 따라가지고 이게 명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면은 고용보고서 부진,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사망자 증가, 이것도 6,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시장을 밀어버리는 악재성 요인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또 호재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확실히 시장이 세긴 셉니다. 네, 그 부분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이제 지난주에 5일 연속으로 2,000명을 넘어섰대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도 2만 명에 근접을 하면서 사망자가 앞으로 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확진자 증가세도요 10%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결국은 경제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양책이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딱 지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 반도체, 레저,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조금 이끌었던 기술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살짝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 또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만들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달러 한번 볼게요. 달러화는 어쨌든 고용보고서 둔화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경기부양책 합의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다른 환율에 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유로화랑 파운드가 최근에 보면 이제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발생하면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ICC상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속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부양책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값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시장이 막 형성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시추공 있잖아요. 시추공이 5개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유가의 상승을 좀 제한시킨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NDF 여기 환율 1개월물은 1084.64원으로 반영하면은 우리 월요일날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이제 상승 출발 예상인데, 이건 뭐 큰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MSCI 한국 ETF는 2.76% 상승했고 MSCI 신흥국 ETF는 1.0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 지수는 뭐 계속 이제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조정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번은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쉴 때 쉬더라도 그동안 많이 움직였으니까 좀 쉬어주는 건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을 2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종목은 2종목입니다. 아래쪽 1번 ETF
TICOMG Alternative Harvest ETF라는 종목 하나고요. 두 번째 허쉬입니다. 허쉬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니까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Alternative Harvest ETF, 이제 티커는 MJ인데요. NYSE 상장돼 있고요. 본 종목은 대마초, 담배 관련 업체 33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TF 상품이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아주 특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는 합법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몇 개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처음입니다. 이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미국에는 이제 50개가 넘는 주가 있잖아요. 예, 주가 하나씩 다 있고 각 주마다 또 행정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도 자기들이 뭔가 법을 만들고, 주 관련 법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률안이 있고요.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 연방법, 예, 연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동안 각 주별로는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과시킨 곳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화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치료용으로 쓸 수 있는 허용이 된 곳이 있고, 하나는 이제 피우는, 네, 그게 또 합법화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각 주별로 통과가 돼서 합법화하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징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미국이 민주당이 현재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시키자, 그리고 5%의 소비세를 여기다 부과시키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상원 가면은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지금 그 조지아주에서 이제 1월 달에 상원 결선 투표가 나와요. 근데 거기 두 석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모두 민주당이 만일 가져온다 하면은, 현재 지금 상원은 전체 100석에 공화당이 50석이고 민주당이 48석이에요. 두 표 차이 나는데, 만일 내년 1월달 조지아 이 두 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오면 50대 50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동률이 되는데, 보통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부통령은 이번에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보통 부통령도 뽑잖아요. 그럼 같이 가잖아요. 보통 이제 그 라인을 같이 가고 하는데, 어쨌든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 사실상 이제 똑같은 동률이라 봤을 때 민주당의 주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본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허쉬입니다. 허쉬. 티커는 HSY고요. NYSE 상장이에요. 자, 이거 제품 한번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제품들이 여기 다 몰려있는데, 초콜릿 제품이죠. 허쉬 바, 허쉬 키스, 그리고 키캣, 아시죠? 그리고 허쉬 초콜릿 드링크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기업 허쉬입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한 2주 정도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연말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는 못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파티는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선물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도 연결을 시키죠. 연결을 시켜서 이제 초콜릿도 이제 판매량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좀 실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밖에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면은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단 음식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초콜릿 제품 생산 업체인과 동시에 설탕제과 제품의 글로벌 리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콜릿과 설탕 제품은 주로 이제 저렴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경기 화랑기나 침체기나 모두 강한 주가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까지 2.2%가 나와요. 그래서 배당도 괜찮고 뭐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가장 이제 우량한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티커 MJ 그리고 티커 HSY 두 종목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캘린더 한번 볼게요. 2020년 12월 7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10월 소비자 신용지수 발표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3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 그리고 미 대선 주별 선거 분쟁 해결 마감 시한인데, 이것도 그냥 뭐 계속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10월 도매 무역 판매 있고요. 그리고 한국 쿼드러플 위치인데
리스팅돼 있고요. 그리고 11월 CPI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PPI 최종 수요 있고요. 그리고 12월 미시간 내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내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죠. 쿼드러플 리칭데이. 요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는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쿼드러플 리칭데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오는 그 턴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잘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성 대표였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되겠지만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